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낯선 깜깜한 공간에 혼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엇이 느껴지나요? 보통 대부분은 두려워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설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냥 잔다라고 표현해서 재밌긴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어둠과 두려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자, 우리는 어릴 때 떠올려보며 방에 불 끄면 무섭다고 엄마한테 엄마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칭얼대곤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자, 오늘은 이 두려움과 어둠에 대해서 진화 심리학적 관점부터 영적 관점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둠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당신이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두려움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인류의 두려움, 어둠에 대한 두려움, 그 이해부터 해야겠죠. 우선 진화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죠. 과거의 인류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존재는 항상 그 생존을 위협했죠. 선사 인류에게 밤은 말 그대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처럼 조명이 많지 않죠. 그 당시에는요. 근데 지금 또 야산에 올라가서 도시를 보면 그 도시 군데군데 어두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초기에는 아예 빛이라고는 없었죠. 아주 조그마한 모닥불이었겠죠. 그리고 또 밤이 되면 골치 아픈 일들이 있는데 기온이 떨어집니다. 추위는 생존을 방해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동물의 인간의 생존 구역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던 인류 초기에는 그 배고픈 짐승에게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컸죠. 그래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밤, 즉 어두운 것은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각인하게 됩니다. 그 각인이 지금까지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 수많은 감정 중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존에 효과적일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떤 감정들보다 가장 빠르게 행동을 유도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빠르게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아주 공신력 있는 누군가가요. 지금 전쟁이 바로 일어납니다. 당장 대피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강한 두려움이 발생하고 이는 반드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민이 되었건 저항이 되었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이비들에서 이것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끌어내는 것은 즉각적으로 그 사이비 교주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 멸망 아니면 세상의 멸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포감을 주면서 그 교주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짓 믿음을 주면 그들은, 그 신도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 교주에게 바치죠. 여러분, 공포는 돈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과한 공포감이 종교의 모든 돈을 바치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듯 공포는 인간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밤은 인간의 생존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고 이것은 인간에게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주 깊이 각인되도록 합니다. 즉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유산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환경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으나 인간의 심리적 반응은 여전히 그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성격적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심리 검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기질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것들 말이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자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심리학을 넘어 영적으로 들어가고 싶으니까요. 그럼 영적 관점에서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살펴보죠. 눈을 뜨고 있을 때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에 항상 자신의 내면을 투사하죠. 자, 예를 들자면 오늘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그런 상태로 연인을 만났는데 왠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자,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눈을 떠서 사물을 보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건 좋은 것, 이건 별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즉, 내면 상태의 반영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즉각적으로 투사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짜증, 분노, 기쁨,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인간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 속에 있는 강한 결핍이 혹은 왜곡이 파트너에게 투사되고 관계가 파탄이 나기도 하죠. 보통 깊어지면 신뢰가 더 쌓인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투사라는 것은 나의 내면의 것을 외부의 것으로 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괴롭고 힘든 것일수록 꽁꽁 묶여 있어서 풀려나오는데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무서운 것이라면, 그게 쉽게 풀려나온다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겠죠. 이상하게도 관계가 깊어질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당신이 상대에 대해서 안심하고 신뢰하게 되면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마음 깊이 있는 이것까지 보여줘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꺼내서 상대방에게 쏘게 됩니다. 투사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마음이 투사되는 것은 모든 의식 있는 것들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존재가 인간이죠. 이렇듯 투사는 나의 것을 외부에 있는 것처럼 만드는 기본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거 내 탓 아니야? 그거 네 탓이야? 이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우주 또한 이런 투사의 산물이죠. 물론 당신의 개인적 마음이 아닌 우주적 마음의 투사물이지만요. 우리 대부분은 이 우주가 아름답고 사랑에 가득 찬 무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죠. 신성하고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말이죠. 아주 큰 나무들이 울창한 그런 숲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그 숲의 아름다움, 피톤치드, 자유로워, 평화로워, 이러겠죠. 근데 그 흙의 단면을 보면, 잘라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무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그 나사 사진들 보고 아름답다 생각하는 것, 그 이면에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무의식처럼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우주 자체가 여러분 이원성의 산물이에요. 이원성, 좋고 나쁨, 이것저것, 남녀, 이런 것들이 다 이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감사와 무한한 존재감의 이면에는 홀로 버려진 신에게서 떨어져 나온 처벌받을까봐 두려움, 죄책감, 공포, 이런 것들도 같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우주라는 것도 우주적 마음의 투사물이다 보니까 여러분 또한 그 속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형상에서는 부모로부터 버려진 혹은 유기되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경험이 됩니다. 당신이 수많은 생을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생 또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나올 때부터 이런 것들도, 즉 물질계와 함께 발현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구조에 무의식이라는 깊은 장막을 가지고 있듯이 이 세상의 생성 이면의 어두운 부분은 우주적 어둠 속에 잠겨 있지요. 적당한 용어가 없으니 우주적 어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 우주공포증, 심해공포증 이런 것들 보이곤 하죠. 그냥 우주 사진만 봐도 공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의 기본적인 속성이 투사잖아요. 이 우주 자체도, 이 모든 의식 있는 존재 그 자체의 기본 속성이 투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변이 깜깜해서 당신의 마음을 외부로 투사해서 숨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내면 수면 안에 잠겨져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든 당신의 그 표면 의식을 뚫고 나오려고 하죠. 이때 이런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현생의 개인적 트라우마, 전생에서의 인류 전체의 부정적 카르마, 우주적 부정적 카르마, 이런 것들이에요. 우주적 부정적 속성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이런 것들이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 기어 나올 때 당신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어둠 속에 자신을 두고 싶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생존의 관점에서 인류 DNA에 각인된 부분, 즉 현재 인류는 과거의 인류의 잔재물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심리적 방어 기제야 무의식 속의 억압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원성의 우주의 탄생과 우주적 카르마의 부정적 부분의 표출.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마음의 투사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신이 보는 것, 모든 것에 당신의 내면이 투사된다고 했죠. 그럼 이 투사의 프로젝션, 투사라는 단어 다 아시죠? 마음에 있는 걸 외부로 쏘는 것. 자,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일까요? 무언가에 상을 맺는다는 것. 지금 조명이 제 얼굴에 상을 맺고 있죠? 그쵸? 그 전제가 의식의 기본 속성은 빛이라는 겁니다. 의식의 기본 속성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신 내면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자, 외부로 계속해서 쏘고 있던 당신의 의식을 내면으로 쏘면 됩니다. 참 쉽죠? 저의 어릴 적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초등학생 때 저는 어두운 곳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막 귀신 같은 거 엄청 무서워하고 말이죠.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특히 의식적으로 힘이 강한 아이들은 어릴 때 이런 것들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더 강하게 외부로 쏘거든요. 네, 외부로 투사한다고요. 그러니까 밤같이 형상이 뚜렷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자기 내면의 무의식적인 것들이 더 외부로 잘 보이겠죠. 자, 여기 영상 시청하는 분들 중에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런 아이들은 의식적 힘이 강한 아이들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밤에 저 인형 내가 봤는데 고개 움직이는 것 같았어. 너무 무서워. 저거 버리자.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호, 우리 아이가 잠재력이 좀 있네 라고 말이죠.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럼 좀 더 실천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만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설명 시작할게요. 일단은 완전 깜깜한 곳으로 가세요. 완전. 네. 한치도 안 보이는 곳. 자, 거기서
온전히 느끼는 겁니다. 온전히. 눈을 감고 내 안의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온전히 느껴주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무엇이 피어오는지, 두려움인지 불안인지 공포인지 답답함인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완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의식의 속성 자체가 빛이니까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눈을 뜨면 어떻게든 그 외부의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 놓이면요. 눈을 감고 그저 온전히 바라보면서 느끼세요. 사랑으로 바라보세요. 모든 공격은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올라오는 것도 일종의 나에 대한 공격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사랑의 요청이니까요. 네, 모든 공격은 사랑의 요청이니까요.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누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막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 이면에는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살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나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통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결핍이나 사랑의 박탈이 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당신이 그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온전히 보면 자잘한 것들은 사라집니다. 사실 인간 차원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은 실체가 허상이거든요. 허상. 네. fear라고 하죠. 영어로. fear. 네. fear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fake, fake, evidence, appear, are real. 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라는 뜻이네요. 네. 사실 인간 차원에서 올라오는 이런 두려움들은 허상이거든요. 그냥 온전히 바라봐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면 사라집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겁이 많다 했잖아요. 5, 6학년 때 이 작업을 몇 번 했어요. 화장실에 불 끄고 들어가가지고. 네, 저는 좀 더 이제 세게 했어요. 거울을 이제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가 눈도 감으면서 느껴보기도 하고, 제가 완전히 평온하면 잠들 수 있을 때까지 그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몇 번만 하면 왜냐면 우리 채널 보는 사람들은 아주 무의식적인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소한 분들이거든요. 네. 두렵다는 비율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런 작업을 몇 번만 하면 당신은 아주 담력이 세집니다. 자, 어느 정도로 세질 수 있냐? 전 아주 어릴 때 이런 것들을 해봤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 축제 때 이제 공대에서 막 공대 계단 뭐 이런 거에서 공대에서 공대생들이 막 귀신을 막 꾸며놓고 자기가 분장해서 막 놀래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인기가 좋았어. 그게 제가 사람들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놀래갖고 막 뒤집어지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와서 막 놀래키잖아요. 그럼 옆에 여자애는 막 놀라서 그러는 건지 하면 붙으려고 그러는 건지 막 난리가 나는데, 저는 아이고 많이 덥죠? 힘드시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이랬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려움으로부터 꽤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런 인간적인 차원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당신이 수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초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당신 자체가 빛이다. 당신 자체가 빛이다. 당신은 존재의 시작부터 끝까지 빛나고 있다. 그러니 그 어떤 어두움도 물러서지 마라. 그저 당신을 비추면 된다. 이렇게 요약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길 바라는 3L입니다. 감사합니다.